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냥 내 스스로 편하기 위해서 묵인하고 가야 되는 것도 많이 있어 실제로.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업체 선정을 잘해야 돼. 왜냐면 요즘에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타 업체 까는 건 절대 안 하려고 하거든.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의 뭐 방법도 있고 그 사람 층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유튜브 하는 대표들이나 유튜브의 주인공들은 정말로 다 잘해줘. 고객분들한테 잘해주고 하는데, 근데 직원이 많은 대형업체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 그 이유가 뭐냐면 직원이 상담을 하고 모든 걸 갖다 컨트롤을 다 한다고 하면 직원도 물론 되게 베테랑도 있고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근데 대부분 가면 다 어린 친구들이야. 근데 어린 친구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아이들만 그런 건데, 이제 좀 어린 친구한테 사게 되면 일단 경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자 터졌을 때 그냥 겁나서 도망만 다녀. 전화도 좀 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있냐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돈이잖아. 다 돈을 벌려고 하잖아. 근데 지금 중고차 딜러들 정확하게 그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 직원 같은 경우는 마진의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거든. 기본 부분 되게 적은데 마진의 일정 부분을 받다 보니까, 마진이 높으면 마진이 높으면 인센을 많이 받을 거고 적으면 적게 받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하자 처리나 돈 갖고 좀 장난질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업체 선정을 좀 잘해야 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냐면, 차는 그 전에 누가 탄 거 아무도 몰라. 물론 내가 진짜 뭐 우리 아버지가 타는 거 갖고 와서 팔면 뭐 설명을 다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나서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차를 탔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차는 언젠가는 고장나. 절대 고장 안 날 수가 없어. 100% 고장나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컨트롤 해가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되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차를 볼 때도 어떤 딜러든 차를 고르는 건 다 똑같아. 싸고 가성비 좋은 걸로 다 골라줘. 근데 이 차가 만약에 고장이 나잖아. 그럼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해줄까? 그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나몰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딜러들이 이렇게 얘기해. 고객한테, 아니 이거 사자마자 고장났는데 이건 해줘야 되냐? 사장님 그럴 것 같으면 새 차 사지 뭐하러 중고차 사냐고. 나는 그 말을, 내가 중고차 딜러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 왜냐면 우리는 중고차를 파는 사람들이잖아.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한테 잘 응대하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많이 좋아졌어. 예전에 이제 한참 오래전 일에는 참 이게 좀 상당히 좀 심각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잘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어느 정도 이제 하자 처리나 이런 것도 다 잘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한계가 있지. 나한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빠방카게 오라고 하지. 빠방카 최고라고. 근데 이거는 내 입장이고 고객층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내가 지금 설명한 그 업체를 잘 선정하라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 국내 최초 중고차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빠방카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법적으로도 많이 이제 개선이 돼서 허위 매물도 되게 근절이 됐고,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요즘엔 또 뭐 나는 놈 위에 로켓가 있다고 하더만. 근데 그것처럼 허위 매물들이 어떻게 진화를 해가냐면 많이 근절은 됐어 정말로. 허위 매물은 어떠냐면 어떤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이 없어. 근데 그게 말 그대로 허위 매물이야. 그럼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어떤 차가 있어. 근데 그 금액이 뭐 500만 원이야. 그걸 갖다 캡처를 해. 그래 가가지고 그 차가 이제 통화를 하고, 근데 갔는데 그 차가 없어. 금방 나갔다고 해. 그것도 허위매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근데 허위매물 아닌 사람이 억울하게 조사받고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고객한테 잘 설명을 해야지. 지금 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늦게 오시면 계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근데 요즘에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되게 싸게 올려놔가지고 그 차를 보여줘. 그럼 허위매물인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 근데 이 차를 계속 까는 거야. 이 차 안 좋으니까 못 사게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럼 시동 걸려보면, 그건 뭐 요즘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더만, 뭐 저기 여성 둘이 와가지고 차를 사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 이거는 뭐 고장 수리하려면 3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좀 싸게 해놓고 되게 미끼 상품을 많이 올려놔 실제로. 근데 그거는 실제로 있는 차들이야.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걸리진 않아. 실제로 있는 차니까. 근데 만약에 실험을 보려고 하면, 나 이거 무조건 살게요, 주세요. 그럼 걔는 절대 안 팔아. 어떻게 됐든 절대 팔진 않아. 미끼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로 뭐 하나만 꼽아놓으면 정상적으로 되는 거. 왜냐면 앞에 휴즈 같은 거 몇 개만 빼놓으면 시동 지연되고 뭐 절고 하는 게, 그런 건 많이 있거든. 웬만한 딜러들 요즘에 뭐 이런 우리도 유튜브를 하지만 거기 저런 정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미끼 상품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싸다고 가면 싼 이유들이 다 있어. 너무 싼 걸 공략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짜리 있고 1100만원짜리 있고 1200만원짜리 있어. 그럼 이 세 개가 스펙이 다 똑같아. 그럼 1100만원짜리로 가고, 그 다음에 이 1100만원짜리 아니다 싶으면 1200만원짜리로 가서 사는 게 나아. 1000만원짜리는 좀 피해야 될 거. 아직도 실제로 허위 되게 많아. 아직도 허위도 많아. 미끼 상품 말고 진짜 허위로 하는 애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차 가격이 원래는 뭐 3천짜리야. 3천짜리인데 한 500만원 올려놔. 근데 내가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진짜 이해했네. 싼 걸 갖고 혹해서 하는 건 진짜 이해는 하는데, 3천만원 하는 게 300만원 한다고 하면 그럼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가면 맨날 그래. 뭐 압류 걸려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실제로. 너무 싼 거를 찾으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면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고. 중고차는 빠방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할부를 갖다 너무 과도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필요해서 돈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율이 높아도 좀, 그리고 자기 이미지와 뭐 어떤 영업하는 것 때문에 그거에 맞는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할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난 진짜로 사회초년생에 가서 승인은 다 받았는데 내가 안 팔고 보낸 경우가 되게 상당히 많거든. 이제 군대 막 제대해가지고 24살, 25살, 26살, 우리 아들이 지금 24살이잖아. 저번에 그 내가 저기 SM5 250만원짜리 하나 판 거, 그것도 1000만원짜리 살려고 했어. 전액 할부로. 승인 받았어. 받았는데 내가 진짜 설득을 많이 했어. 원래는 한 달에 30만원 낼 걸 갖다 지금 8만원씩 내고 팔걸? 그거 거의 렌트카 수준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돈을 좀 더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좋은 차 사라고.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사장님, 신차가 좋아요? 중고차? 아니, 당연히 신차가 좋지. 뭐 중고차가 좋아? 물론 이제 좀 가성비를 찾고 어떤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알뜰하신 분들은 중고차를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신차랑 중고차랑 비교했을 때 신차 같은 중고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근데 할부로 사게 되면 신차보다 100% 비싸게 주고 산다? 이율 다 따지고 나면. 할부를 할 때도 옛날 습성을 못 버리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게 되면 실질 이율이라고 얘기를 해. 실질 이율이라는 거 없어. 지금 그 할부는 원리금 저기 균등 상환이래 가지고 항상 금액이 똑같단 말이야. 이걸 계산 복리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15%인데 실질 금리는 1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런 건 없어. 그거는 처음에 냈을 때 한 번만 보고 이렇게 내는 거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지 실제는 그건 아니야. 근데 그거 또한 솔직히 법으로 많이 건다고 하면 걸릴 수 있어. 그건 허위 정보로 해가지고. 나는 그래, 돈이 필요한 건 빼놓고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럼 여유 자금 다 넣고 그 다음에 모질한 돈 할부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게 보통 차를 살 때 내가 500만원짜리 사러 오면 꼭 800만원짜리가 좋아. 그 정도 3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 300에서 500만원 정도, 요 정도만 할부하는 게 낫지 막 몇천만원 막 억지로, 자기 아직 능력도 안 되는데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뭐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막 수입이 들쑥날쑥해. 그렇게 되면 캐피탈에서 차 가져가 진짜.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신차 살 수 있으면 신차 사. 나는 중고차 살면 내가 돈 벌지만은, 근데 나도 신차 살 수 있어. 근데 난 신차를 하면 그렇게 많이 남길 수는 없고 내가 마진은 많이 줄어들지. 왜냐면 신차에서 영업사원 위한 수당을 우리한테 다 주거든. 근데 나는 그 수당도 영업사원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로 영업사원들이 안 해주는 걸 갖다가 좀 내가 더 해준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마진은 줄 수 없지. 근데 대신에 이건 있어.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신차 영업사원한테 그렇게 하면 신차 영업사원도 중고차를 나한테 소개를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근데 어쨌든 많이 물어봐. 사장님 신차를 살까요, 중고차를? 당연히 신차 사는 게 낫지. 무슨 중고차가 더 좋다고 하는 그 진짜 개소리지 그거는.